긴급. 강원 무당의 경고가 이미 시작되었고 조용한 붕괴가 선택된 지도자를 위한 길을 열고 있다. 한미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 2025년 7월 어느 날 아침, 강릉은 거의 초자연적인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맑고 푸른 하늘, 바람 한 점 없고 주민들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거리 위를 걷고 있었다. 기와집들, 작은 영적 상담의 모임들에 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무언가 변했다. 아무도 촛불을 켜지 않았지만 실내의 빛은 달라졌다. 벽이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 같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깊이 연결된 무당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몸을 떨기 시작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범한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대적이고 무거운 힘이 담긴 음성이었다. 그녀의 말은 모든 것을 압도했다.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라 했다. 아래로 흐르던 물이 위로 흐르고 오랫동안 경고했던 구조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었기에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경고였다. 그 존재에 따르면 곧 다가올 것은 혼돈이 아니라 회복이다. 나는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수십 년 동안 비밀의 세력들이 나라의 흐름을 왜곡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빼앗아 왔다. 이제 하늘이 개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억눌린 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하의 물줄기는 이미 바뀌었다. 예언은 명백했다. 현재의 지도자들은 막는 척할 뿐 방향을 모른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땅에 손을 내밀었다. 무당은 피를 흘릴 자들과 고통당할 자들을 언급했지만 그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올바른 길에 흘린 피는 결국 결실을 맺는다고 했다. 이 계시 이후 그녀는 부단히 이미지들을 되뇌었다. 바다 건너 존재들이 오고 있다. 말도 표정도 없이 검은 옷에 차가운 눈빛으로 침묵 속을 걸어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이 부른 선택된 자들이다.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뜻에 의해 선택된 이들이며 한국 땅을 밟자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뒤집힘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로의 회귀이다. 많은 권력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하늘이 움직이기로 작정하면 인간의 노력은 무력하다. 그녀에 따르면 이미 떠난 이들이 있었다.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조용히 물러난 이들. 일부는 말 없이 상처 입었고 또 일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듯 사라졌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언제가 퇴장해야 할지 아는 눈빛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바뀌려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다. 이 흐름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 시작은 저 먼 미국에서였다. 한 남자가 선택되었고 그는 등에 빛을 지닌 채 오래된 기록 위에 서 있었다. 그가 먼저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 따라 다른 이들이 호출되었다. 지금 오는 이들도 모두 조용히 준비된 자들이다. 그들은 영웅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들의 사명은 한국 땅의 신성한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무당은 단 하나의 실수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 각성은 느리고 신중하며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흐름은 이미 변했다. 탄생은 시작되었으며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날 강릉 이후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깨졌다. 무당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상담하지 않았다. 벽 앞에 몇 시간씩 앉아 마치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이후 말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도 조각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간이 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계는 이동했고 한국은 어제의 땅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 어느 날 오후 눈을 반쯤 감고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일하고 말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느낄 줄 아는 자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소음은 계속되지만 영은 떠났어요. 마치 모든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변화는 외침으로 오지 않는다. 모두 위에 동시에 내려앉는 고요한 무게로 올 것이다. 이 나라는 지금 숨을 참는 중이다. 그 숨을 내쉬는 순간 땅이 뒤집힐 것이다. 위에 있던 자들은 밀지 않아도 떨어지고 아래에 있던 자들은 싸우지 않아도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힘의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운명의 전환이다. 그 여름 무당의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일부는 내륙으로 떠났고 일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물이 차오르고 문이 열리고 얼굴 없는 목소리가 이름을 속삭였다. 영월 지역의 한 노농민은 눈물 맺힌 얼굴로 무당의 집을 찾았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가꾸던 땅이 깊은 숨처럼 열렸고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흰옷 사람들을 보았다. 무당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하늘의 명을 기다리며 아래에서 대기하던 자들입니다. 예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틈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실제로 그랬다. 신문이나 헤드라인에는 없었지만 민중의 맥박 속에서 그 기운은 이미 움트고 있었다. 무당은 오래된 시간을 간직한 침묵의 목소리들을 언급했다. 몇몇 남녀는 스스로 침묵하고 물러났다고 했다. 그들이 때가 되기 전에 말하면 흐름이 깨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맞는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늘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환시를 마치 기억처럼 이야기했다. 어두운 지하방, 그곳에서 손들이 침묵 속에서 서로 닿으며 진흙과 기도로 무언가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경외였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히 덧붙였다. 그들이 다시 오르고 위로 돌아오면 이 땅의 진짜 이름을 지닌 이들은 아무것도 제자리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무당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말했다. 이름이 불리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깨어진다. 일부는 소리가 없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오해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짜 존재는 외치지 않는다. 그들은 바람처럼 움직이고 보이지 않게 세상을 스친다. 그래서 운명을 통제하는 척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그녀는 또한 바다 건너 서쪽 나라에서 오는 움직임에 대해 말했다. 손가락을 뻗어 그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선택되었고 그는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마무리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듣는 이들은 그저 눈을 감고 그녀의 말이 피부에 깃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무당은 그 남자가 자신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보냈다고 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에 보이지 않는 인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당신은 그들 곁을 지날지라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몸은 반응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는 하늘의 진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무당은 말했다. 낡은 질서는 저항한다. 새것들 두려운 자들은 남은 것에 매달린다. 마치 손으로 밀어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폭력적이고, 더 절박하고, 더 시끄러워진다. 그러나 그녀는 단언했다.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아무도 보지 못해도 이미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자들은 모두 휩쓸릴 것이다. 무당은 말하길, 그 문은 이제 거의 열렸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서 떨며 닫혀있는 문, 그 길은 억지로 열 수 없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늘은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도 하지 않는다. 때가 오면 그건 그냥 온다. 준비된 자는 느낄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있다가 결국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먼 절간의 승려들은 향이 평소보다 느리게 탄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배운 적 없는 고대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이들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무언가가 안에서 밀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당은 말했다. 이것은 이성이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영혼이 먼저 느낀다. Not reason. The pace of the sky. 밤이 되고 안에 흐르던 에너지가 바뀌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른 존재에 의해 잠식된 이후 무당은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지 않았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징조들을 지목했다. 이 나라가 깊은 소진 상태에 있다고 했다.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도덕적 위기였다. 국민은 신뢰를 잃었고 한때 확신 있게 이끌던 이들조차 이제는 맹인처럼 걸었다. 순환은 끊겼다. 그녀는 반복했다. 신뢰 없는 정부는 금간 지붕을 덮은 집에 불과하다. 물은 결국 새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보았다. 대통령궁이 안개에 쌓여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젊은 남자였다. 단순한 복,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 그는 군중을 이끄는 이가 아니었다. 혼자였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경비들은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단지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름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무당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그가 비록 권력에 대한 욕망은 없을지라도 진정한 무게를 지녔다고 했다. 그 자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불림을 받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모르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이들이 그녀에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캐내려 했다. 얼굴, 나이, 직업 같은 것들.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때가 되기 전에 이름이 드러나면 길이 끊어진다고 했다. 너무 이른 드러남은 그가 피어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자주 쓴 문장을 적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주목을 요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침묵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은 지금의 말 많은 정치적 풍경과 강하게 대비되었다. 약속은 넘치지만 무게는 사라졌고 대표는 많지만 진짜 리더는 드물었다. 공개 포럼과 비공개 메시지 그룹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지역 모임에 나타나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던 남성이었다. 그는 카메라도 없이 조용히 노인들을 도왔다. 사진 속 얼굴 없는 그는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무당은 그 사진을 보았다. 몇 분간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알 때가 아니야. 하지만 방향은 맞아. 시간이 흐르며 위기들이 나라를 더욱 깊은 소진의 상태로 밀어넣는 듯 보였지만 감각은 달랐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기운이었다. 그녀는 반복했다. 교체의 시간은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드러남의 시간이다. 이는 한국의 종말이 아니다.
한국이 진짜 자신의 얼굴을 찾는 순간이다. 다가오는 사람은 그 얼굴을 가슴에 품고 있다. 진동에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사회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 안에서, 거리에서, 사람들 눈빛에서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모두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 그러나 아직 이름 모를 무엇을. 그녀는 단언했다. 이 종류의 침묵은 오직 별표 계시, 별표에만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계시는 곧 도래한다. 그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다. 마지막 의식에서 그녀는 말했다.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제자들은 반복되는 꿈들을 꾸었다고 전해졌다. 계단, 문이 등장하고 한밤중 눈물 흘리며 깨어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줄 서서 걷는 군중, 고개 숙인 인물을 바라보는 꿈, 또 다른 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확신에 사로잡혔다. 무엇인가 거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무당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말이 닿기 전에 영혼이 먼저 느끼고 이성이 알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신호는 도처에 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다시 이끌릴 것이다. 길어야 할 설득이 필요 없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종교 센터들, 고대 사찰들에서 노승들은 이례적 현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바람에도 쉽게 타오르는 촛불, 깊은 정적 속에 날아드는 새들. 일부 시골의 승려들은 명상이 더 깊어졌다고 느꼈고 더 큰 힘에 의해 인도받는 듯했다고 말했다. 보성의 한 노스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발밑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지진이 아니다. 돌아옴이다. 수십 년 전 폐허 속에서도 한국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 노인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말했다. 나라가 방향을 잃었고 욕망이 너무 커졌으며 지금 세대는 예전처럼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 짐을 지고 지쳐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말했다. 방향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바로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러 오는 자가 아니다. 기억하게 하러 오는 자다. 가장 최근 환시에서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정장 차림 남자들이 회의하듯 모여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불안했고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마케팅 수치와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방을 벗어난 외부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세상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무시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판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늘은 판 전체를 바꿀 사람을 선택했다. 무당은 경고했다. 며칠 안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스캔들 폭로, 예상치 못한 사임. 이는 새로움을 위한 자리를 열 것이다. 이것은 쿠데타도 반란도 아니다. 조용한 붕괴, 새로움이 들어설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침입하지 않는다. 공간을 연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미 열리고 있다. 첫 신호가 점차 명확해졌다. 한 대형 정치 행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대중 앞에서 실신했다. 같은 주 네 다른 인물이 오래된 문서의 제보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처럼 보였지만 무당의 말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흐름이 분명히 보였다. 통제하려던 손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지 않는 것들은 제거되고 있다. 그녀는 거듭 강조했다.
새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조율로 나타난다. 그의 모습을 보면 설명할 수 없어도 맞다는 감각이 온다. 그의 존재는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을 것이고 두려움이나 처벌이 아니라 명료함의 질서다. 민중은 말이 오기 전에 안도의 감각으로 반응할 것이다. 영혼은 자기 것을 알아본다. 무당은 몇 달간 기록한 모든 글을 제단 위에 모아 태워버렸다. 말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이제부터는 침묵이 나를 대신해 말할 것이다. 알아야 할 자는 이미 알았고, 움직일 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시간이 도래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